5주차 강의는 거듭 제곱과 다항식입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할머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앞도 못 보시는 할머니가 담장 밑에 빨간색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을 심어 놓았습니다. 당연히 앞을 못 보시기 때문에 꽃도 못 보실 텐데 왜 꽃을 심었냐고 물으니 할머니는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나가는 사람들 예쁜 꽃 보면서 기분들 좋으라고. 이게 바로 부처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뭔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리차드 브랜슨 버진 회장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다 라고 그 제목을 붙여놨네요.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강한 것입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뿐더러 일하는 과정에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을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기본적으로 강한 회사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한 직원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그런 직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업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강함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듭 제곱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서 머슴의 세경을 한번 알아보죠. 세경이라고 하는 것은 머슴, 옛날에 머슴살이를 할 때 이제 사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한 말인데, 머슴이 고용주에게 한 해 동안 일을 해준 대가로 받는 것을 세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곡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죠. 가난한 총각과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가난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 고을에는 구두쇠인 제1의 부자도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예쁜 무남동녀를 두었습니다. 당시 머슴의 세경은 1년에 쌀 12가마니였습니다. 부자는 총각의 세경을 반으로 깎고 싶었습니다. 총각은 다른 제안을 했죠. 하루에 쌀 한 톨 주고 다음 날부터는 2톨, 4톨, 8톨 이렇게 2배씩 쳐달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속으로 좋아하면서 성나가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총각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부자의 재산은 모두 총각에게 넘어갔고 예쁜 무남동녀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밀은 무엇일까요? 거듭 제곱입니다. 100일이 지난 후 머슴의 세경을 한번 생각해보죠. 하루는 한 톨이죠. 두 번째 날은 2톨, 세 번째 날은 4톨 이렇게 해서 쭉 지나가다 보면 100일째 되면 2의 99승계만큼의 세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을 계산을 하게 되면 2의 100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런 값들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저것을 풀어놓자면 단,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조, 100조, 1000조 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셀 수 없는 100일만 지나더라도 도저히 셀 수 없는 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일을 했다고 한다면 100일만 해도 저만큼이 되는데 1년을 일했다고 그런다면 아마도 그 구두쇠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머슴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신문지접기를 통해서 거듭 제곱의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신문지를 접어봅니다. 신문지를 반으로 접고 이를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여 20회를 접을 수 있다면 그 두께는 얼마가 될까요? 20회를 접을 수 있다면 이라고 했네요. 조건을 붙여놨네요. 20회를 접을 수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20회를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접을 수 있다면 그 두께가 얼마가 될까요? 20번 접은 후 신문지 두께를 한번 생각해보죠. 신문지 두께를 0.1m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을 접으면 0.1에다가 곱하기 2의 1승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0.2mm가 될 것입니다. 두 번을 접으면 0.2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0.4mm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을 접었다. 그러면 0.1 곱하기 2의 10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2mm가 되겠네요.
다음 이것을 20번을 접었습니다. 20번을 접었더니 0.1 곱하기 10의 2의 20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104,875mm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 환산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약 한 100m 정도가 되는 거죠. 100m 정도의 두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한 7번 정도 접으면 더 이상 접지 못하는데 실제로 2번을 접는다면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신문지 두께가 약 한 100m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 제곱의 비밀이죠. 자본주의 연금술사를 보통 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복리를 적용하는 금융기관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복리를 적용하여 5%로 복리 5%로 예금을 하였다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10,000원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100년이 지난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10,000원 곱하기 원래 원금에다가 이자 0.05를 더한 다음에 그것의 1성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난 해에는 1 더하기 0.05의 5성이 되겠네요. 거기다가 10,000원을 곱했더니 12,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1.05의 10성에다가 곱하기 10,000원을 했더니 16,000원이 됐네요. 20년이 지났더니 쭉 계산했더니 26,000원 정도가 됐습니다. 20년이 지났더니 2배가 훨씬 넘네요. 5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더니 무려 130만 원이 넘었네요. 거의 130배 정도의 금액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복리로 예금하는 은행이 있다면 약 여러분들이 빨리 돈을 모아서 한 100만 원 정도 넣어 놓기로 하죠. 100만 원을 넣어 놓았다면 그게 얼마가 되느냐? 1억 3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손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연금술사가 복리입니다. 실제로 금액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꺾이는 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금액은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성공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한 해, 2해 정도의 저금으로 큰 돈을 모으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50년, 100년이 지나면 그 돈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채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채는 기본적으로 금리도 높을 뿐더러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죠. 보통 월 단위로 예금을 받습니다. 1년이면 12개월이죠.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사실은 100년 정도가 지난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채를 빌려 썼을 때 원금은 얼마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덩이처럼 빚이 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채를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채는 모든 것들을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리는 우리가 예금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돈을 주나 내가 만약에 빌려 쓴다면 복리로 빌려 쓴다면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유리수라는 걸 공부했네요.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리고 유리수 연산도 좀 잠깐 살펴봤네요. 그리고 선형 방정식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방정식 안쪽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여기에 기호로 표시된 것은 우리 베리어블 변수라고 불렀습니다. 변수 앞에 붙어 있는 이 빨간 7과 같은 이런 숫자를 coefficient,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지수가 없는 이런 항들은 constant, 상수라고 불렀죠. 그리고 더하기가 이루어지는 항목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term, 항이라고 불렀네요. 얘네들을 항이라고 불렀습니다. 항들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걔네들은 우리는 식이라고 불렀습니다. expression, 식이 됐죠. 다항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항식이 뭔가 equal이라고 하는 기호를 가지는 순간 equation, 방정식으로 됐네요. 선형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수가 들어있는 ax, by에서 a나 b는 상수에 해당되고 x나 y는 미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y를 함수 f에 적용한 것은 x 미지수에 대한 걸 f에 적용하고 a를 곱해주고
y를 f에 적용하고 b를 곱해주고 거기에 덧셈을 계산한 것과 같아지더라. 이런 것들이 선형관계, 비례관계에 있다. 선형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선형방정식에서는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등식의 기본 원리를 적용합니다. 등식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같은 값을 빼거나 같은 값을 곱하거나 같은 값을 나누어도 등식은 유지가 된다라는 게 등식의 기본 원리죠. 물론 나눌 때는 0이 아닌 다른 수여야만 합니다. 또한 방정식에 분배법칙이 괄호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분배법칙을 통해서 괄호를 펼쳐놓고 우리 이제 저런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절차를 구하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 함수라고 하는 그런 표기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x값이 존재하고 y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x에서 y로의 대응관계가 존재를 하면 얘네들을 우리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x들의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했고 y가 가질 수 있는 전체 집합을 공역이라고 했으며 그 중에 x값에 대응해서 실제로 값을 갖는 얘네들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x값이 정해지면 y값도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함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우리 지수의 법칙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식을 정의하도록 하죠. 그리고 당식에 대한 기본 연산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법칙입니다. 지수의 법칙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법칙은 A값이 0이 아니고 N이 정수값을 가질 때 A의 영성은 1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를 했던 내용이네요. 어떤 값의 임의의 값에 대해서 영성을 취하게 되면 그 값은 무조건 1이 된다. 그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승분의 1에 해당이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지수법칙 1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수법칙 두 번째는 mn이 유리수이고 ab가 양수를 갖고 있을 때 a의 m승, a의 n승을 곱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a의 m 플러스 n승에 해당되더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하게 되면 a의 m승 빼기 m 빼기 n승에 해당이 되더라 하는 게 지수 법칙 두 번째식입니다. 그리고 지수를 취해놓은 것에 다시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것은 a의 mn승에 해당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b라고 하는 양수값에 대해서 m승을 취하면 a에도 m승을 취해주고 b에도 m승을 취해주는 그런 형태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b분의 a 값에다가 n승을 취하게 되면 b의 n승분의 a의 n승을 취해준 것과 같더라.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것이 지수의 법칙입니다. 그럼 거듭 제곱의 법칙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 제곱의 곱셈입니다. mn이 유리수고 ab가 양수일 때 m의 m승,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a의 m 플러스 n승과 같더라라는 게 그 거듭 제곱의 법칙 두 번째의 첫 번째 수식이었죠. 그러면 이 개념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a의 m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a를 n번 곱한 것입니다. a의 n승의 경우에는 a를 n번 곱한 것이죠. 그러면 총 a가 몇 개가 존재하느냐면 우리 a가 쭉 나열이 되는데 m 플러스 n번의 곱에 해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구체적인 예로 한번 살펴볼까요? a의 3승 곱하기 a의 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 3개를 곱하고 a 2개를 곱해준 것을 곱해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최종적인 결과를 봤더니 우리는 a를 5개 곱한 것과 같죠. 이것을 지수로 표현하면 a의 5승입니다. a의 5승이라는 걸 자세히 봤더니 우리 여기에 있는 3, 여기 있는 2를 합했더니 곧바로 5라는 값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a의 3승 곱하기 a의 제곱은 a의 3 플러스 2승과 같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의 4승, y의 3승이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결과는 y의 4 더하기 3승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y의 7승에 해당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a 곱하기 a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a가 총 몇 개가 돼요? 그렇죠. a가 3개가 되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2승, 그래서 a의 3승이 되겠습니다. b 곱하기 b 곱하기 b를 하게 되면 b의 1 플러스 1승이죠. 그래서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x 곱하기 x 3승 곱하기 x 제곱이네요. 그런 경우에 3개면 3개를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의 1 플러스 3 플러스 2승과 같죠. 그래서 x의 6승으로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x의 제곱 y의 3승. 여기에서 밑이 xy로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 계산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y의 3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x제곱과 2x 4승을 곱한다. 그러면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는 미지수끼리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5 곱하기 2해서 10이 나오게 되겠고 x의 제곱 4승 합쳐서 6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x의 6승이다 라고 구해내면 되겠네요. 다음 거듭제곱의 나누셈입니다. 이것은 거듭제곱의 법칙 2번의 2번이죠. 자, mn이 유리수이고 ab가 양수일 때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에 해당이 되면 이것은 a의 m 빼기 n승과 같더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식이었죠. 이것은 a의 n번 곱한 것을 a의 n번 곱한 것으로 나누기 때문에 a가 그 m개만큼 존재하고 a가 n개만큼 존재할 때는 우리가 이거 착착착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m 빼기 n번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것도 살펴보기로 하죠. a의 3승 나누기 a의 제곱을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a 곱하기 a가 분자에 있고 a 곱하기 a가 분모에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분수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만큼의 a를 제거를 하고 봤더니 남아있는 것은 a만큼 남더라. 이 a라고 하는 것은 a의 1승인데 결국 이것은 a의 앞에 있었던 3 빼기 뒤에 있었던 2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3 빼기 2승과 같더라. 그래서 a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거듭제곱 나누셈을 해볼까요? 자, x 5승 나누기 x 2승이네요. 그러면 x의 5 빼기 2승이죠. 그래서 x의 3승이 되겠습니다. a의 제곱 나누기 a, 이것은 a의 2 빼기 1승이죠. 그래서 a가 남겠습니다. b의 7승 나누기 c의 5승, 이것은 밑이 서로가 다르죠. 그러면 더 이상 계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의 5승분의 b의 7승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m의 3승 나누기 m의 3승이네요. 이 경우에는 m의 3 빼기 3승이죠. 그래서 m의 0승이 되겠고 결국 이것은 1이 되겠습니다. y 3승 나누기 y 4승, 이 경우에는 y의 3 빼기 4승이 되겠고 y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y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듭제곱의 법칙 1번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것은 y분의 1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정의 지수를 이용한 비율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x 5승 나누기 x의 8승이네요. 이것은 x의 5 빼기 8승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x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x 3승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a의 4승분의 a에 해당되는 경우이네요. 이 경우는 a의 1 빼기 4승에 해당이 되겠고 a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a 3승분의 1에 해당이 되겠네요. y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y의 제곱이네요. 이것은 y의 마이너스 2 y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승이 되겠고 y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의 5승분의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x의 3승 나누기 x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이 경우는 x의 3 빼기 마이너스 5승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x의 8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의 x 7승 나누기 8x 5승인 경우이네요. 이때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하고 그 미지수는 미지수끼리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8분의 12, 2분의 3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x의 7승 빼기 5승이죠. x의 7 빼기 5승이죠. 그래서 x의 제곱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수를 모두 정으로 만들고 단순화하라 그랬네요. 자, 여기에는 A, B 미지수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밑이 같은 경우만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 빼기 1성이 되겠고 B는 B의 마이너스 3성 빼기 마이너스 1성이 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1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A와 B의 마이너스 2성이 남았습니다. 근데 B는 마이너스 1을 모두 치수를 정으로 만들라 그랬기 때문에 B의 제곱분의 1이 되겠고 결국 최종적으로 B의 제곱분의 A라는 결과를 적어내면 되겠습니다. X와 Y의 마이너스 1성 나누기 X, Y의 제곱이네요. 이 경우에는 X의 1 빼기 1성이 되겠고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0성이 되겠고 1이 되겠고 Y의 마이너스 3성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Y의 마이너스 3성이 되겠고 정의 지수로 바꾸려면 Y 3성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X 3성 더하기 Y 제곱 나누기 XY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분자의 덧셈이 있네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두 번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Y분의 X3성 더하기 XY분의 Y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X 지수는 3 빼기 1이 돼서 X제곱이 남겠고 분모 위치는 이제는 Y만 남겠네요. 자, 이 경우에는 Y가 없어지고 나면 X분의 Y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입니다. A의 M성을 전체적으로 N성을 해줄 때는 A의 MN성과 같더라 하는 거죠. 자, A의 N번 곱한 것을 N제곱 한다는 것은 A의 N번 곱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총 N번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A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그 M 곱하기 N번만큼 A 값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MN번 곱수로 존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A의 3성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3성 곱하기 A의 3성이 되겠죠. 그래서 A 3성 했더니 최종적으로 A가 6개가 곱해져서 A 6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 A의 6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앞쪽에 있는 3, 뒤쪽에 있는 2를 곱해가지고 지수로 표시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A의 3 곱하기 2성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이런 수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분수들을 제곱하라는 예제가 있네요. 3분의 2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런 것은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4분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분자에 마이너스 3을 제곱해주고 분모에 4를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6분의 9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마이너스 1의 3승이네요.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고 분모는 3을 세제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7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y 3승분의 x를 전체적으로 3승을 하게 되면 분자는 x를 3승해주면 되고 분모는 y 3승을 3승하면 되니까 3 곱하기 3 9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y 9승분의 x 3승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는 y 3승분의 x제곱을 전체 4승을 해줬네요. 그러면 분자는 그 x제곱을 4승해주고 분모는 y 3승을 4승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분모는 y의 3 곱하기 4 12승, 분자는 x의 2 곱하기 4 8승에 해당되는 이 결과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입니다. A, B가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로 M승을 하게 되면 A의 M승을 해주고 B의 M승을 해준 것과 같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AB의 M승이라고 하는 것은 AB 곱하기 AB 곱하기 AB가 몇 번이 존재한다? M번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A는 A끼리 모아놓고 B는 B끼리 모아보기로 하죠. 그러면 A가 몇 개가 나와요? 예, M번 곱으로 나오죠. B는 몇 개가 나와요? M번 곱으로 나오죠. 그래서 앞쪽 게 A의 M승, 뒤쪽 게 B의 M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죠. 자, 예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A, B 전체에 대해서 제곱을 해준다 그랬네요. 그러면 A를 제곱해주고 B를 제곱해서 곱해준 것과 같죠. 그래서 A제곱 곱하기 B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A제곱 B를 전체적으로 3승을 한다. 그러면 A제곱을 3승해주고 B를 3승해주면 되죠. 그래서 A제곱을 3승해주면 A의 2 곱하기 3승, A의 6승이 되겠고 B의 3승이 되겠네요. 다음 XY제곱을 전체 제곱을 해준다. 그러면 일단 X는 제곱이 남겠고 Y는 제곱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 4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Y 4승이 되겠습니다. 3x의 제곱은 3을 제곱해주고 x를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을 제곱해서 9가 나오고 x를 제곱한 것은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x제곱 y를 전체 3승을 해주게 되면 2를 3승하고 x제곱을 3승하고 y를 3승해주면 되죠. 그래서 2x를 3승을 하게 되면 2를 3승해주고 x제곱을 3승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3승을 하게 되면 8이 나오고 x제곱에다가 3승을 하게 되면 2 곱하기 3, x의 6승이 나오겠고 y 3승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 마이너스 2xy를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하고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4xy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의를 당식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많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4.2절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항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항들이 여러 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다항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논의를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 변수의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 범자연수인 항들의 합으로만 다루겠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음수가 되면 그때는 분수식이 되어버리게 되고 지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분수식의 예는 이런 거죠.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면 x분의 2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분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분모에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를 분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리식의 경우에는 이같이 지수가 2분의 1, 0.5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루트를 씌워주게 됩니다. 이런 루트가 들어있는 것들은 무리식이라고 하고 이 분수식이거나 무리식의 경우에는 좀 계산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걔네들은 제외하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은 기본적으로 항의 종류에 따라서 단항식, 항이 한 개인 경우죠. 모노미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3, 2x, 마이너스 2x 이런 것처럼 항이 각각 한 개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이 두 개인 것을 이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노미얼이라고 그러죠. 이 경우에는 항수가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 x라는 항, 3이라는 항이 있죠. 2 더하기 4분의 1 x 3승, 2라는 항, 4분의 1 x 3승이라는 항, 이렇게 항이 두 개인 경우죠. 3항식은 트리노미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항이 3개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2x 3승, 항 하나, 3x 5 이런 것처럼 항이 3개인 경우를 3항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4.2절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수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수와 변수의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 코에피션트라고 이야기를 했고 혼자 존재하는 숫자를 컨스탄트 상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1번에서는 단항식, 다항식, 이항식, 3항식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 그랬네요. 자, 5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이것은 다항식인가요? 아닌가요? 네,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항이 몇 개죠? 3개, 3항식이죠. 자, 5x 더하기 x분의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것은 기본적으로 항이 두 개인데 x분의 3이 분수식이죠. 그래서 요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다항식에서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분수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항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는요. 9는 항이 한 개인 다항식이죠. 단항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x의 마이너스 2승 여기에 마이너스 2승이 있네요. 지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우리는 다루지 않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다항식이 아니다. 우리가 다루는 범주의 다항식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표현 중에서 어떤 다항식인지 구분하라 그랬네요. 자, x 제곱 y 빼기 1 그러면 항이 하나, 둘, 항이 두 개네요. 그래서 이것은 항이 두 개인 이 항식입니다. 자, 4 괄호 x 마이너스 2 여기에는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4x 마이너스 8이 존재를 하겠네요. 그래서 항이 몇 개? 하나, 둘, 두 개가 되겠네요. 이것 또한 이 항식입니다. 자, 2y분의 그 2x 더하기 5에 해당되는 값이네요. 여기에 y 값이 분모에 존재하네요. 이것을 지수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다루는 다항식이 아닙니다. 다음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네요. 항이 세 개인 삼항식, 다항식의 한 종류이죠. 다음에 우리는 다항식을 따지는 데 있어서 항의 차수를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의 차수라고 하는 것은 변수 지수들의 합을 우리가 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x 3승이다. 그럼 변수는 x죠. x의 지수를 봤더니 3이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3차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2x라고 되어 있으면 요 x가 변수가 되겠네요. 지수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1이죠. 이런 경우에는 1차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xy 여기는 x의 차수가 하나, y의 차수가 하나 합쳐서 우리는 얘네들을 2차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x의 제곱 yg 이러면 x의 2차, y의 1차, z의 1차 그래서 2, 1, 1 합해서 4차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항식의 차수를 나타낼 때는 다항식의 항 중에서 최고차 항의 차수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 이퀄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에서 요 x라고 하는 게 미지수,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요 2가 차수입니다. 여기에는 2차항인 항과 상수항이 들어있네요. 이런 경우에 이 방정식은, 이 다항식은 기본적으로 2차 다항식이다, 2차항이다 그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x 앞쪽에 붙어있는 a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개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ax제곱은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수항 그렇게 부르고 b는 상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항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이 다항식에 대해서 각 항의 차수를 확인하라 그랬네요. 이 항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5x 3승의 차수는 x의 3승이니까 3차항이 되겠습니다. 2x 제곱은 x의 제곱 2차항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x는 1차항이 되겠고 3은 0차항 또는 상수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제 2번에서 어떤 표현식이 다항식인지 구분하라 그랬네요. 표현이 어떤 다항식인지 구분하라 그랬네요. 자, 여기는 항이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3항식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최고차수는 x의 4승, 여기에 4승이 있죠. 그래서 최고차가 4차인 그 다음에 다항식이다, 3항식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는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4항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을 봤더니 여기 x의 3승이네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3차항을 갖는 다항식, 그 다항식 중에서 4항식에 해당이 되겠죠. 7이라고 하는 것은 항이 몇 개죠?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고차항은 x의 0승이죠. 그래서 0차 다항식 또는 상수항 그렇게 부릅니다. x 빼기 2분의 1 이 경우에는 x가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1차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가 분수식 무리수를 따질 때 지수의 값이지 이렇게 개수나 상수가 분수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범주에 속합니다. 다음 우리가 다항식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차수를 강화하는 차수로 배열을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도항이 몇 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선도 개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값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항식이 존재할 때는 일단은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를 해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 5x 더하기 3x 삼성 빼기 7 더하기 6x 이게 보니까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의 차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이 x의 삼성항이죠. 그래서 3x 삼성을 먼저 써줍니다. 그 다음에 제곱항이 나오죠. 6x 제곱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x항이 나오죠. 더하기 5x.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주는 것이 우리 강화하는 차수로 배열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선도항은 우리 3x 삼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도계수는 계수라고 하는 것은 변수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3이다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x4승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요거는 그냥 강하는 순서대로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x의 그 최고차항이 x의 4승이니까 4차 다항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도항은 x의 4승이 되겠고 선도계수는 1이 되겠습니다. 다음 4 더하기 x 저것은 강하는 차수로 배열을 하면 x 더하기 4로 적어둘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1차 다항식에 해당이 되고 선도항은 x가 되고 선도계수는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5 여기는 뭐 강하는 차수로 배열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고차항은 x제곱 2차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항은 x제곱 선도계수는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당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동류항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바가 있죠. 미지수가 같은 차수를 가지고 있으면 동류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은 것끼리 묶어내서 결합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동류항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예제 1번에서는 각 쌍이 동류항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3a제곱 b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a제곱 b네요. 이때 동류항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변수만 따져보면 되겠네요. a제곱 b, a제곱 b 두 개가 같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류항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8xy 제곱 그 다음에 7x제곱 y 이 경우에는 x제곱 y, xy 제곱, x제곱 y 서로 다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류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0ab 제곱 그리고 그 마이너스 2ab의 전체 제곱이네요. 이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비교하기 힘드니까 제곱을 안으로 이제 적용을 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 값은 뭐가 같으냐? 4a 제곱 b 제곱하고 같네요. 자, 앞에 거는 a b 제곱, 뒤에 것은 a 제곱 b 서로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래서 동류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5x4승 y3승 그리고 마이너스 2y제곱 x네요. 여기에는 x4승 y3승 여기에는 y제곱 x4승 사실은 xy 위치는 바꿔도 관계없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x의 4승 y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y가 제곱이고 여기는 y가 3승이네요. 따라서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동류항이 될 수가 없죠. 다음 2x제곱과 3x 3승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x 3승이죠. 서로 동류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제 2번에는 이들 항을 결합하여 대수적인 표현을 단순화하라 그랬네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5x 3승 더하기 2x 3승이네요. x 3승이 동류항이죠. 그러면 x 3승을 서로 묶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5 더하기 2x 3승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7x 3승하고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x의 5승 빼기 4x 5승이네요. 이것 또한 동류항이네요. 그러면 1 빼기 4에 x 5승을 처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5승이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에서는 a 3승 4a 제곱 3a 3승 6a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해줬네요. 이때 동류항은 a 3승 3a 3승이 동류항입니다. 또 4a 제곱 6a 마이너스 6a 제곱이 동류항이네요. 그래서 동류항끼리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a 3승은 1 더하기 3 그래서 4a 3승이 되겠고 그 a 제곱의 동류항은 4 빼기 6의 a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3m 더하기 5m 빼기 m이네요. 이 경우에는 전부 동류항이죠. 따라서 3 더하기 5 빼기 1에다가 m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7m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마지막 예제에서는 얘가 동류항이고 얘는 동류항이 아니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서 계산을 하면 y 3승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5y 제곱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y와 y 합해서 이제 2y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단순화하라 그랬네요. y제곱 더하기 2y 빼기 3y제곱 더하기 5y네요. 자, 이 경우에는 직접 적용이 안 되니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풀어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동류항끼리 묶게 되면 1-3의 y제곱이 되겠고 2 빼기 5의 y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y제곱 빼기 3y라고 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가지를 처리를 빼주게 되는데 요것 또한 마이너스 1이 괄호 밖에 있으니까 우리 결합 법칙을 통해서 먼저 펼쳐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m 삼성은 1 빼기 4가 되겠고 m 제곱에는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겠네요. m에는 마이너스 5 더하기 5가 되겠고 상수항은 4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우리 마이너스 3m 삼성 그리고 m제곱 그리고 2만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식의 곱셈입니다. 당식의 곱셈을 계산할 때는 일단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괄호를 없애고 그런 다음에 두 항을 곱할 때는 개수는 곱하고 지수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수법칙에서 거듭제곱에서 이제 봤던 부분이 되겠네요. 자, 예제입니다. 곱셈을 하라 그랬네요. 4x와 3x 제곱을 곱했네요. 그러면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그 지수는 지수끼리 곱셈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을 해주고 x 곱하기 x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x 곱하기 x 제곱은 x의 1 플러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2x 3승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6y 제곱 곱하기 2y 3승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과 2를 곱해주고 y 제곱과 y 3승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과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오겠고 y제곱 곱하기 y 3승은 y의 2 플러스 3승이 돼서 y의 5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3a네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겠고 a 곱하기 a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3a의 1 플러스 1승, 2승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에서 곱셈을 하라 그랬네요. 이런 경우에는 분배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2x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x를 x제곱에도 곱하면 개수는 2 곱하기 1이 돼서 1이 되겠고 x 곱하기 x제곱은 x의 1 플러스 2승, x의 3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2x를 마이너스 4x도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겠고 x와 x를 곱해서 x의 1 플러스 1승, 2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2x의 3승 빼기 8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마이너스 3y 곱하기 괄호 속에 2y 제곱 더하기 5y 빼기 6이네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y 3승과 2y 제곱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와 2를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의 3 더하기 2승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y 3승과 5y를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5에서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y의 3승 곱하기 y를 하게 되면 y의 3 플러스 1승 4승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y 3승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하게 되면 그 곱해서 이제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y의 3승이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y의 5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y의 4승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플러스 12y의 3승이 남겠습니다. 그리고 4a 곱하기 괄호 속에 3a 3승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1의 경우에는 4a 곱하기 3a 3승을 해서 12a 4승이 되겠고 4a 곱하기 마이너스 2a 제곱이 계산이 돼서 마이너스 8a 3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a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구해내면 되겠네요. 다음은 당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눗셈 정리나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눗셈 정리나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두 항의 나눗셈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 항의 나눗셈을 하게 된다면 개수는 나눠주고 치수는 빼주면 됩니다. 예제 1을 보기로 하죠. 나눗셈을 하라 그랬네요. 2x4승 나누기 x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1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2 나누기 1이 개수가 되겠고 x4승 나누기 x가 지수 부분이 변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x의 4승 빼기 4 빼기 1승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2x 3승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6y 5승 나누기 2y 3승입니다. 이때 개수는 개수끼리, 변수는 변수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나누기 2와 y의 5승 나누기 y 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6과 y의 5 빼기 3승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y 제곱이라고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4x 나누기 4x 제곱이네요. 이것 또한 개수는 개수끼리, 변수는 변수끼리 묶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4와 x의 1 빼기 2승으로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이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x분의 1하고 써주어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는 마이너스 5x 4승 나누기 15x 제곱이네요. 여기에서도 개수는 개수끼리, 변수는 변수끼리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의 마이너스 5와 x의 4 마이너스 2승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 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3x 나누기 12x 3승이네요. 이것 또한 12분의 3과 x 3승분의 x를 구분해주면 되겠고 이것은 12분의 3 곱하기 x의 1 마이너스 3승에서 4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자, x의 마이너스 2승은 우리 x제곱분의 1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결과는 4x제곱분의 1이라고 써줘도 무방하겠습니다. 다항식에 대해서 나눗셈을 하라 그랬네요. 지금 현재는 분모는 3a가 되어 있고 분자는 여러 개의 다항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a를 18a 4승에도 나눠주고 15a 3승에서도 나눠주고 마이너스 9a 제곱에서도 나눠주고 마이너스 12a에서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나눠주게 되면 3분의 8a의 4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3분의 15a의 3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9a의 2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2a의 1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누어서 6이 남겠네요. 6a 3승. 그 다음에 여기서 약분하고 5가 남겠네요. 5a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3a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분하고 여기는 a의 0승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4가 남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예제에서는 다항식을 x 3승으로 나눠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개수는 개수끼리, 그 다음에 미지수는 미지수끼리 이렇게 개수는 개수끼리, 미지수는 미지수끼리 계산하게 되면 3-x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x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예제에서는 2x 제곱으로 각각을 나눠주게 됩니다. 6 나누기 1을 하면 3이 나오겠고 x의 3승 빼기 2승이니까 그 x의 3승 나누기 x의 제곱이니까 x의 3 빼기 2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3x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2 없어지고 x제곱 없어지고 1이 남겠네요. 다음은 모든 차수를 단순화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눗셈이 있고 여기에는 곱셈이 있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죠. 개수는 개수끼리 10분의 5, 2분의 1이 남겠네요. x 5승 나누기 x의 2승을 하게 되면 x의 5 빼기 2승, x 3승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x 3승이 남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우리가 3 곱하기 2를 하면 6이 되겠고 x 곱하기 x 제곱하면 x의 1 플러스 2승에서 x 3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x 3승 6x 3승이 되겠습니다. x 3승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된 결과는 2분의 13 x 3승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에서는 분모가 AB고 위에는 다항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AB를 분모의 각 항목에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3 나누기 1, 그냥 3이 되겠네요. A의 1 빼기 1성, 그러면 A의 0성이 되겠네요. B의 2 빼기 1성, B가 남겠네요. 두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 1이 남겠고 A의 2 빼기 1성이 남겠고 B의 1 빼기 1성, B의 0성이 남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분의 4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3b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ab분의 4 요거 같이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우리가 3x의 가로 4xy의 제곱이네요. 이 경우에는 이 지수를 먼저 일단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x가 남고 4의 제곱을 해주면 16이 나오겠습니다. x제곱이 나오겠고 y의 제곱에 제곱하면 y의 2 곱하기 4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 16x제곱 y 4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3x를 곱하죠. 그러면 개수는 개수끼리 16 곱하기 3에서 48이 나왔네요. x 곱하기 x제곱이니까 x의 1 더하기 2성, x 3성이 나오겠고 y제곱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오늘 우리는 치수의 법칙을 따져보았습니다. 치수의 법칙 1번이 있는데 그거는 워낙 간단해서 생략을 했고 a의 0성은 1이다라는 것과 A의 마이너스 n성은 A의 n성분의 1이다라는 두 가지는 그냥 생략했네요. A의 m성 곱하기 A의 n성을 하게 되면 A의 m 더하기 n성이다. 지수 법칙 1번이죠. A의 m성 나누기 A의 n성을 하게 되면 A의 m-n성이다. 지수 법칙 두 번째의 두 번째죠. A의 m성 전체를 n성을 하게 되면 A의 mn성에 해당이 되더라 하고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AB 괄호의 전체 m성을 하게 되면 A에다가 m성하고 B에다가 n성 한 다음에 곱해준 것과 같더라 라는 거네. 그리고 우리 사용할 다항식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다항식은 지수가 범자연수 범위에 속한다. 범자연수는 0부터 양수에까지 해당되는 거죠. 즉 지수가 음수이거나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는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 그랬네요. 지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분수식,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리식으로 나온다 그랬네요. 그리고 다항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산을 했는데 더셈 뺄셈은 동류항, 곱셈 나눗셈은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기 나누기, 지수는 지수끼리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은 좀 간단하고 양도 좀 적네요. 때로는 우리가 좀 적게 하는 날도 있어야 되겠죠. 네.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단위라고 하는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즐겁게 만나기로 하죠. 안녕.